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수준의 아주 연례반복적인 석탄산업법 개정 노력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형식적인 노력으로는 석탄산업법의 개정은 요원하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태백시의 미래가 석탄광의 장기 가용에 좌우된다는 절실함을 바탕으로 정부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전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석탄산업법의 개정이 관철되지 못하는 주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장성광업소와 태백광업소의 중장기 가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시민단체에서 법적 배분 비율 준수를 요구하며 도지사와 태백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까지 고발한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0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폐기금은 2013년까지 1,431억 9천만 원의 기금이 태백시의 재정에 유입되었으며, 이는 도립공원 진입로 확포장을 시작으로 무려 53가지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이 집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폐특법 시행령에 의한 법적 배분 비율을 지키지 않아 태백시 몫의 폐기금 중 954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강원도 공통분 중 태백시가 500억 원 이상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등으로 확보했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태백시의 발표를 따르더라도 강원도가 법적 배분 비율을 지키지 않아 450억 원 이상의 폐기금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는 태백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확보된 권리의 포기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태백시가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법적 배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정부의 대책 없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붕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자금줄이란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대정부 투쟁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2025년까지 한시법인 폐특법의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물은 향후 12년간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폐기금을 집중 투자하여 석탄광 중장기 가행을 위한 지원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지역 주민의 소득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폐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태백시는 지난 13년 동안 폐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앞서도 언급했지만 2001년부터 현재까지 태백시는 폐기금으로 무려 53가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고 배정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특히 시장님의 재임 기간인 2010년부터 13년까지 황지연못 주변 정비사업 등 무려 41개 사업에 폐기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는 폐기금 조성 목적인 지역경제 회생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폐기금을 손쉽게 확보된 고정적 시비 정도로 인식하고 백화점식 사업계획과 예산 배정, 집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지난 13년간 1,431억 9천만 원의 기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금의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고, 공무원들은 폐기금을 쓰기에도 바빠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탄광지역 개발 사업비를 받아쓰기에 급급해 10년이 지난 이후에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지역경제회생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폐기금을 일반 회계와는 별도로 지역경제회생기금으로 조성하고 집행해야 함을 주장해 왔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의지는 있어도 집행할 힘이 없기도 하고, 힘은 없고 생각만 하기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태백시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백시장이길 바랍니다. 피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장의 공약인 안정적인 오토리조토의 경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지금까지 성과는 무엇인지와 강원랜드 150억 기부금과 관련하여 강원랜드의 태백시가 제출한 오토회생계획 추진 상황과 실행계획에 관한 질문은 상관관계자와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오토리조토의 경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원랜드에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지난 2011년 강원랜드 직접 인수 제한과 ECT 3단계 사업 포기 조건으로 1,518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 내 의견 충돌 등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중단돼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작년 7월 오토리조토 영업 중단 위기 상황에서 강원랜드가 회생자금 150억 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금까지 중단 없는 영업과 매각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오토리조토 회생을 위한 선재무구조 개선, 후 매각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재원 마련을 위해 강원도 폐가지역개발기금 공통분 30억 원을 우선 지원받아 경매 해소에 투입하여 20여 건의 경매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오롱 컨소시엄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까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코오롱 및 농협과의 협상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물 도출 없이 어느 일방의 양보만을 위한 협상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또한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비 투입 결정이 쉽지 않아 조기 매각 방향으로 선회를 하였습니다. 매각 진행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오토리조토의 재무 상태에서 투자를 받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 오토리조토의 취약점을 보완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현재 협상 중에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와 같은 비현실적 매각 방식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지와 매각 시 보채 해소 방안 및 2013년 말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태백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 상황과 보채 해소 방안을 말씀드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가장 먼저 검토하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오토리조토의 미래 가치를 보고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기업과 현재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연내 잔고 증명 등 재원이 입증이 되면 곧바로 협상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이 성사될 경우에 우리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코오롱 컨소시엄 공사비 미지급금과 농협 차입금 이자 부분은 채무 조정을 통하여 상당한 금액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부채 해소 비용도 일부분은 중장기 상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내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협상하고 있는 기업과 성사 가능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모두 결렬되었다고 판단 시 자체 운영 가능성, 기업 회생 개시 신청, 파산 등 향후 방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토리조토가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 사항인 만큼 매각과 관련한 좋은 소식을 조만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산업법 개정이 관철되지 못하는 주된 요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법은 지난 1998년 박우병 전 국회의원님을 시작으로 2009년 허천 전 국회의원님까지 3회에 걸쳐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하였으나 상정 폐지되었으며 2012년 7월 염동열 국회의원님의 입법 발의로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0년 6월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제성 있는 인접 함태탐구와 통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공고한 바 있고 태백시와 시의회에서는 물론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위한 함태탄광 재개발의 당위성에 대해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7월 23일 태백시의 요청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염동열 국회의원님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강원도와 태백시, 대한석탄공사와 에너지연구기관이 참여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정부는 석탄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 개정이 관철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첫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일관성 결여, 둘째, 함태탄광 통합개발 시 경제성 저하, 셋째, 함태탄광 재개발 시 안전성 및 갱내수 배수 문제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성강업소와 태백강업소의 장기 가행을 위한 태백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시민 연료인 연탄 수요를 고려한 일정 규모 생산과 감산 및 감원의 합리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석탄산업 정책에 대한 연구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어 연구 용역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연구원 관계자를 만나 석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석탄 수요의 증가와 함께 향후 원전을 대체할 석탄 연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석탄 생산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함태탄광 재개발이 어려울 경우 지난 4월 장성강업소 작업 환경 개선 연구 용역 결과 마이너스 475m 레벨 신부화 채탄에 따른 에어쿨링 시스템 설치비 300억 원가량 소요되는 재원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태백강업소의 경우 하부 갱도의 침수로 상부 채탄이 불가피한 바 열량이 낮은 저열량 무연탄이 채굴되고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외국산 무연탄 수입을 민영탄광도 할 수 있게 하면 저열량 국내산 무연탄과 혼합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가행이 가능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생산 유지는 물론 가행 중인 탄광에 대해 폐광 등 감산, 강원시 지자체의 사전 예고제를 통해 대체산업 발굴의 준비기간 확보 등 장기 가행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모색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함께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관 법적 배분을 위한 태백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법 규정에 따라 배분하여야 함에도 기금 납부 원년인 2001년부터 법적 배분이 아닌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균형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일방적인 균형 배분에 따라 금년까지 약 950원 가량 피해를 보았으나 그동안 국민안전 체험 테마파크 조성 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약 500억 원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그 피해액은 약 450억 정도 파악되고 있으며 법령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약 1,700억 원 가량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기금의 법적 배분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확고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민선 5기 취임부터 현재까지 문서는 물론 정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강원도를 방문하여 법적 배분 문제에 대해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2011년 9월 28일 대정부 투쟁 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등 정부 중앙 현안대책반 실무회의에서도 거론되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1일 제183회 태백시의 임시회 기간 중 시의원님 모두가 강원도지사님을 방문하여 기금 배분 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금 배분 문제를 폐광지역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에도 태백시와 현안대책위원회에서 기금 배분 문제와 관련 내년부터 반드시 법적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간담회 개최를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 문서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 문제를 적극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근본 취지 부합, 별도의 기금 조성 집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금년 1월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해방지역 개발기금 운영 구조 개선 및 법령 제정비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도 기금 운용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만 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기금의 골격을 개선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첫째, 기금 관리를 제3의 관리 주체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둘째, 별도의 부분 회계 제도를 도입할 계획과 함께 셋째, 기금의 배분 체계도 현재 10원으로 직접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제도 도입은 물론 배분 기준도 기존 배분 기준을 유지하되 기금 사업의 성과와 인구 증가 변화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정부도 기금의 조성과 집행에 있어 별도 회계를 검토할 것으로 보여 정부 용역 결과에 대한 정부 정책 반영 여부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태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저희 소견을 밝히며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시와 의회, 지역 주민들이 화합되고 단결된 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굳건하게 지속될 태백의 미래를 위하여 시정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유태우 의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토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답변 중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화합, 단결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합은 그냥 선언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을 만나서 토론하고 내부의 이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과정에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통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제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6억을 O2에 추가 출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에 등원한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막바지까지 사전에 소통 없이 막바지까지 어려운 상황에 O2가 직면했을 때 의회가 어쩔 수 없이 지원하게 만드는 의결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시장님께서 제시하는 화합, 소통을 통한 화합을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O2가 앞으로 과연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서 나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의 과정과 거의 다르지 않은 시간 끌기 시기의 방법을 또다시 반복하는 거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석탄산업법에 대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두해 제가 질의에서도 밝혔지만 시정질의에서도 밝혔지만 정부의 정책 결정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태백시가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안의 일환으로 우리가 태백시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조성된 폐기금을 석탄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석탄산업법 개정 그리고 장성광업소의 장기 가행을 막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를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석탄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아니면 한태 탄광의 재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태백시가 더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폐기금과 관련된 보충 질의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밝히셨듯이 현재 상태로 지속되면 2025년까지 1,7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태백시는 보게 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태백시가 강원도와 지경부에 요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문서상으로 강원도에 요청한 폐기금의 법적 배분을 요청한 문서 한 건이 유일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노력 정도 가지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강원도와 정부의 묵인하에 폐기금이 우리 권리대로 찾지 못했던 부분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듭니다. 정부의 검토나 안을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우리 태백시가 더 적극적으로 정말 행정력을 동원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우리 태백 시민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화합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소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고요. 오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 또 시민 사회단체 시민들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업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한 이후에 투자 해수기간, 다시 말해서 수익을 상당히 먼저 고려하는 게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투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삼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3,400억 원에 대한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업 입장에서는 매입 이후에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 포함해서 시민사회단체 저희들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대통령을 빼고 만나볼 사람은 다 만나봤다 할 정도로 지역의 최대 현안인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깨끗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이라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시의회하고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고, 또 2011년 정부에서 정부 건의를 통해서 1,518억 원을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3단계 사업 1,518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강원랜드에서 인수하는 방향을 제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제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현안대책위원회 또 태백시 3자 합의가 되면은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상정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현안대책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나간 3년 반 동안 오투 문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 아니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도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3,400억 원에 이르는 부채 문제,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힘들고, 투자자의 기업을 인수하는 그 인수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희망을 거는 곳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도 확답을 준다 그랬는데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말씀드리지만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또 여기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가정살림도 이 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의지대로 또 시에서는 정책대로 쉽지 않다는 거 저는 뼈저리게 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시정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은 태백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임기까지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최선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석탄산업법 개정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세 차례 지금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석탄산업법 개정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 한번 우회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고등학교 3학년 농어촌 그 학교 전형 문제 때문에 우리 유태우 의원님도 고생을 하셨지만 그때 당시 경험을 되돌아보면 저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의 지도자들이 또 교육관계자들이 꾸준하게 학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무총리 시행령 하나만 바꾸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우리 저뿐만 아니고 교육계나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접근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석탄산업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는 어떤 그런 차원보다가는 지금 석탄이 상당히 지금 많이 필요하고 서민 경제에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어떤 감산 정책을 증산 정책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명분도 있고 당위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몇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도 의회나 시민 사회단체 또 시가 협의를 해가지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산 정책을 정산 정책으로 바꾸고 저희들이 또 석탄 가스 플라즈마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석탄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런 말씀드리지만 우회적으로 한번 풀어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 정부 정책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금 배분 문제 관련해서는 의원님과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민간인 신분에서 시장에 들어와서 제일 우선시하고 또 제가 또 싫어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관행이었습니다. 이 관행을 탈피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문서나 보내고 문서나 왔다 가고 이런 것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금 배분 문제를 형식적으로 도에 건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것은 저 자신의 어떤 양심상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분명 권익찾기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금을 공통분을 우리가 폐기금을 정확하게 배분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 자신도 상당히 찬성하고 대책위원회나 우리 시의회 그리고 태백시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마음 한목소리로 적극 대응한다면 내년도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